이제 단위화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10화는 그야말로 모두에게 가슴 아픈 회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로사 실체가 드러났는데요. 로사 식당 매입이 어렵게 되자 이충구가 무리수를 둔 것입니다. 가짜 로사와 계약이 아닌 진짜 로사 아들 후견인으로 삼촌과 계약을 하려 했던 것이죠. 언론에서는 상월이 로사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대대적으로 방송했는데요. 로사 이름뿐 아니라 그의 전 재산까지 갈취한 것으로 보도되며 모두에게 지탄을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무차별적인 공격에 상월은 잠시 동안 소나기를 피해 가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로사 아들 병원비를 선납하겠다고 했지만 병원에서는 이조차 거부를 했죠.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던 상월 앞에 미지가 구세주처럼 나타나 도와줍니다. 상월은 호수뿐 아니라 미지에게조차 실망한 상태인데요. 사람을 믿지 않는 상월이 호수와 미지가 자신에게 진심이라는 사실에 깊게 신뢰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충구로 인해 두 사람에 대한 믿음이 산산조각 나버렸죠. 상월은 단 한 번도 털어놓은 적 없던 아들 얘기를 미지한테 털어놓자마자 이충구로부터 협박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상월은 이충구가 심어놓은 첩자로 미지를 오인하며 실망감에 내쳐버립니다. 미지는 상월에게 큰 상처를 준 것 같아 마음이 너무나 아픈 상황이죠. 미지는 가족도 글도 모르는 상월을 도와주기 위해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던 중 쓰레기통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발견하죠. 바로 검찰에서 보낸 출석 요구서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글을 모르는 상월이 그게 뭔지도 모른 채 쓰레기통에 버린 듯 보이죠. 호수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만 선을 넘는 불법 행위라며 거부하는 호수인데요. 하지만 인지수사한 검사가 이충구 후배라는 사실에 이 모든 것이 그가 짠판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하게 됩니다. 급기야 이충구를 찾아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며 이충구를 몰아세우는데요. 그리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거라고 경고를 하죠. 그런데 그 순간 호수기에 문제가 생긴 듯한데요. 유일하게 한쪽 귀가 열린 상태인데 삐소리가 나며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하죠. 이 모습을 바라보는 이충구 또한 걱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이충구와 호수는 서로를 미워하지 않는데요. 오히려 이충구는 상월에게 호수를 자신이 가장 아끼는 후배라고 소개했죠. 호수도 비슷한데요. 자신 이직을 이충구가 막았음에도 타 로펌 사람들이 이충구를 폄훼하고 비난하자 오히려 감싸주는 모습을 보이죠. 두 사람은 단지 서로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를 뿐 진심으로 서로를 걱정하고 아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10화에서는 상월에 대한 서사를 모두 보여줬는데요. 그가 왜 로사로 살 수밖에 없었는지 알 수 있는 회차였죠. 같은 고아 출신인 상월과 로사는 서로에게 있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가족이었는데요. 그를 읽지 못하는 상월에게 똑똑한 로사는 눈과 귀가 되어주었죠. 하지만 로사에게 남친이 생기면서 서로에게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으로 인해 로사가 불행해질까 결국 떠나버렸죠. 하지만 똑똑하던 로사는 결혼과 동시에 악몽 같은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는데요. 이는 고아원 출신인 로사에게 도와줄 친정이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가정폭력에 시달렸지만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죠. 그러다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된 상월은 로사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두 사람은 남편을 피해 새로운 거처로 옮겼지만 또다시 찾아와 폭행하던 남편을 로사가 결국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상했다시피 로사가 아들을 돌봐야 했기에 결국 자신이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갔던 것이죠. 이후 감옥은 나왔지만 자신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그때부터 로사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결국 상월이 아닌 로사였던 것이죠. 다행히도 로사는 오늘날 이런 일을 예상했던 것일까요? 공증을 통해 로사 이름으로 되어 있는 모든 재산은 상월 것임을 확인해줬죠. 이로 인해 상월은 명의도용으로 인한 범죄는 인정되었지만 처벌까지는 받지 않는 기소유예를 받게 됩니다. 이 모든 결과물은 호수가 상월 것이라는 증거를 찾아냈고 미지가 로사 장학생들을 찾아가
탄원서를 받아 제출한 결과였죠. 이렇게 세 사람은 축하 파티를 준비하는데요. 하지만 호수에게 새로운 불행이 찾아옵니다. 케이크를 찾아오던 호수는 반지라는 이름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순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우려했던 일이 발생한 것이죠. 호수를 대면한 미지가 말을 하지만 입모양만 보일 뿐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미지가 절망 속에서 동굴에 숨었던 것처럼 호수 또한 동굴에 숨게 될까요? 예고편에서 호수는 미지도 만나주지 않은 채 집에 칩거를 하는 듯 보이는데요. 팔에 난 상처도 미지에게 보여주기 꺼려했던 호수였습니다. 고장난 남친으로 미지와 함께하는 것에 많은 부담과 우려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청력이 완전히 손상된다면 호수로서는 절망 그 자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호수와 미지의 삶을 되돌아보면 호수가 가장 힘든 순간에 항상 미지가 함께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미지가 음지로 숨어버린 호수를 양지로 나오게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지는 상월의 기소유예를 받자 기쁨을 함께 나누며 자신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로 호랑이와 싸워서 이겨내는 꿈이었죠. 아마도 이후에 호수에게 닥쳐올 위기를 암시하는 꿈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위기 속에 미지가 함께하는 것이죠. 호수는 시골에서만 살아온 미지가 직장을 구하는 것에 조급함을 드러내자 자신이 함께해주겠다며 천천히 꿈을 찾아보라고 조언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자신이 읽어보고 미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골라줬었죠. 정말 스윗한 남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쩌면 호수에게 다가온 이 위기가 두 사람을 더 돈독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미지가 드디어 자신이 뭘 해야 하는지 찾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수는 미지가 왜 변호사를 선택했냐는 질문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 없었는데요. 그리고 그가 찾은 답은 좋은 직업 같아서라는 말이었죠. 하지만 호수가 상월을 도와주는 과정과 원근을 퇴사하는 과정들을 보면 그가 왜 변호사가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의 약자나 자신 도움이 필요한 그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죠. 호수가 그들을 변호하고 도와주는 과정을 보면 정말 진심이 느껴집니다. 호수가 비록 청력을 잃게 되더라도 그는 타인의 입모양을 통해 소통이 가능한데요. 그렇기에 변호사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호수가 말했듯이 자신이 원했던 건 고장난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었는데요. 그를 모르는 상월에게 로사가 책을 읽어주면서 두 사람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귀로 들을 수 없는 호수에게 미지가 입모양으로 내용을 전달해주는 것이죠. 아마도 상월이 호수에게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할 것을 제안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호수의 비서로 미지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고장난 두 사람이 자신들과 같은 사회의 약자들을 도와주는 멋진 한 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